반갑습니다. 울산지역대학 2022 전형에 대해서 안내할 진학정보센터 정기동이라고 합니다. 21년도에 비해서 이 연도에는 많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약학대학이 신설된다더라.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이 교과에 반영이 된다. 그 다음에 지역 균형 전형이 확대가 되고 등등의 많은 사항들이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께 혼란스럽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진학정보센터를 찾아주시면 여러분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할 내용은 울산 지역의 대학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울산에는 유니스트를 비롯해서 울산대, 울산과학대, 춘해보건대학이 있는데 유니스트는 이공계 특성화대학 강의에서 강의를 하시기 때문에 저는 유니스트는 제외하고 나머지 3개 대학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울산대학교입니다. 울산의 대표 종합대학, 울산대학교는 얼마나 많은 학생들을 뽑을까요? 네, 2,788명을 전체 인원을 뽑습니다. 수시에 85%인 2,367명을 수시에 선발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421명을 정시에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시에는 수시 안에서 또 각 전형별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과형 전형에서요, 교과는 1,408명을 선발을 합니다. 농어촌 전형 96명, 기초차상위 39명, 그 다음에 특성화고 졸업자 18명을 선발을 하네요. 자, 종합형 전형에는 종합 전형이 477명, 그 다음에 지역인재 전형이 228명을 선발하고요. 그 다음에 고른기에 20명, 특성화 고졸 재직자 12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예체능 전형에서 예체능 전형 188명, 그 다음에 특기자 23명, 경기 실적 우수자 19명을 선발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 논술 전형은 12명을 선발하는데 이 논술 전형은 의예과에만 해당되는 전형입니다. 자, 어떤 전형이 편성되어 있고 얼마의 지원을 할 수 있을까요? 전형 편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가지 전형 형태가 있는데요. 학생부 교과형, 학생부 종합형, 논술형, 그 다음에 실기 실적형이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형에는요, 학생부 교과, 농어촌, 기초자상이 특성화 고졸 전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에는 학생부 종합 전형, 그 다음에 지역인재. 작년에는 지역인재가 의예과만 있었는데 올해 전 모집 단위로 확대되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고른기의 전형, 그 다음에 특성화졸 재직자 전형이 종합형에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논술형, 아까 말씀드린 12명 뽑는 의예과 논술형이고요. 그 다음에 실기실적형에 예체능 전형, 특기자 전형, 경기실적 우수자 전형이 들어 있습니다. 각각의 모집 단위 전형별로 수시 6장 전체를 다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세부 전형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뭐냐? 그러면 교과 하면은 우리가 내신 성적, 성적만으로 학생을 선발하겠다. 이런 게 느껴지시죠? 예, 맞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학생부 교과, 내신 성적 100%를 반영하고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농어촌이나 기초생활차상위, 특성화 고교 졸업자 학생들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세부 최저 학력 기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문대학 같은 경우에는 한 개 영역 4등급 이내입니다. 그러면 4개 영역 중에서 하나만 4등급
나오면 통과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가대, 그 다음에 경영대, 자연과학대, 생활과학대, 그러니까 인문대를 제외한 다른 대학들은, 다른 단과대는 두 개 영역 합 10의 수능 최저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계공학부의 기계자동차공학, 전기전자공학, 의공학, 화학공학부는 두 개 영역이 아니고 세 개 영역입니다. 세 개 영역 합 12등급 이내의 최저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호학과는 두 개 영역 합 7등급 이내입니다. 이 수능 최저 기준, 당락을 좌우하는 절대 기준이기 때문에 수능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최저 통과를 위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매년 13만 명 이상의 재수생들이 수능을 응시합니다. 재학생의 약 3분의 1에 해당되는 숫자가 재수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인원들 무시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예, 이 인원들이 아주 상당합니다. 그래서 국어나 수학, 그 다음에 탐구 영역의 거의 1, 2등급을 재수생들이 이렇게 절반을 가져가 버립니다. 그래서 3월, 4월에 모의고사에서 내가 수능 체제를 통과했다? 절대 여러분들 방심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큰 코 다칩니다. 그래서 6월달, 9월달에 모평에 한 6만 명, 그 다음에 한 7만 명씩 이 재수생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등급을 한 계단씩 이렇게 내립니다. 그러면 이제 큰일 나죠. 그러니까 수능 최저 통과하기 위해서 수능 날까지 여러분들 열심히 노력하셔야 됩니다. 네, 교과 전형 학생부 반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 전형의 학생부 반영은 공통 및 일반 교과가 80%가 반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이 10%가 반영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10%는 출결이 10%가 반영이 되고요. 이 출결은 2학년 2학기까지의 출결만 반영이 됩니다. 다음으로 과목 수는 몇 과목을 반영을 할까요? 작년까지는 전체 11과목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어 셋, 수학 셋, 영어 셋, 탐구 둘, 그런 식으로 11과목 반영이 되었었는데요. 올해는 바뀌었습니다. 올해는 일반 및 공통, 일반 선택과 공통 과목에서는 10과목이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동일 과목 내 최대 반영 과목 수는 3과목입니다. 그래서 영어를 제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영어를 4과목, 5과목 이렇게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은 2과목이 반영이 되고요. 이 진로 선택 과목은 대학 자체의 한산표에 의해서 점수로 반영이 될 예정입니다. 내신 성적에 관련해서 지방의 많은 대학들은 일부 과목만 반영하는 울산대처럼 이렇게 내신 성적 교과목 전체를 반영하지 않고 일부 과목만 반영하는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 2학년 때 내신 관리를 좀 잘못했다고 후회하거나 이렇게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3학년 때 배우는 일반 선택 과목하고 진로 선택 과목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셔서 등급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이 있는데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뭘까요? 우리가 예전에 종합 선물 세트 이런 거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보면은 한 개만 이렇게 과자가 들어있는 게 아니죠. 여러 개의 어떤 품목들이 들어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교과 전형,
앞에 설명한 교과 전형은 내신 성적하고 그냥 수능 체제로 이렇게 선발을 하는 거지만 학생부 종합 전형은 학생의 어떤 잠재 역량, 그 다음에 학업 역량, 그 다음에 인성 이런 것 등등을 뭔가 이게 종합해서 내가 너를 종합해서 보겠다. 뭐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비록 성적이 약간 뭐 부족하더라도 혹은 동일 성적 내에서도 인성도 좀 좋은 학생이면 좋겠고 그 다음에 잠재 역량도 좀 특출한 학생이면 더 좋겠고 뭐 이런 종합적인 판단으로 학생을 선발하겠다 하는 그런 전형입니다. 그래서 종합 전형은 1단계에서 4배수를 선발하고요. 여기서 서류는 의예과를 제외하고는 학생부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부 안에서 서류를 평가를 하고요. 나중에 이제 서류 평가 요소에 대해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단계에서 1단계를 통과한 4배수를 통과한 인원에 대해서 불러서 면접을 실시해서 그 학생의 어떤 면모를 이렇게 확인해서 최종 선발을 하고요. 이 종합 전형에는 최저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경영학과 야간하고요. 그 다음에 지역인재 전형, 뭐 작년에 서류 전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아마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 전형하고 고른기의 전형, 그 다음에 특성화 고졸 재직자 전형, 여기에 해당되는 학생들은 면접을 보지 않고 일괄 100% 서류로 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학생부 종합전형 의예과하고 그 다음에 지역인재 의예과 인원들이 있는데요. 의예과는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의예과는 최저 기준을 또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단계에서 보시면은 4배수가 아니라 5배수를 선발하죠. 그러니까 요 점도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2단계 면접에서 50%가 반영이 되고 그 다음에 최저 기준이 있습니다. 최저 기준을 보시면은 여기에 국어, 수학, 영어, 과탐도 2과목 평균이죠. 그래서 이 4개 영역 중에서 3개 등급의 합 3등급 이내로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의예과 전형은 총 울산대 같은 경우에 40명을 선발합니다. 거기에 수시가 30명을 선발을 하는데요. 이 30명 중에서 바로 이 종합 전형에서 교과 전형은 없습니다. 의예과는 교과 전형으로 선발하지 않습니다. 울산대는. 그래서 종합 전형에서 종합 전형 의예과 14명, 그 다음에 지역 인재 4명 해서 18명, 그 다음에 조금 이따 소개할 논술 전형에서 12명을 이렇게 수시 합쳐서 30명을 선발을 하고 정시에는 10명을 선발한다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종합 전형의 서류는 전 모집 단위는 학생부만 봅니다. 학생부. 자소서 없습니다. 단 의예과 같은 경우에는 자소서가 추가가 됩니다. 서류평가 요소는 어떤 것을 볼까요? 울산대 종합전형 가이드북에 있는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학업 성취 및 전공 적합성이 35%가 반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잠재 역량이 또 35%가 반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인성이 30%가 반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어떤 것을 보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학업 성취 및 전공 적합성은 그 의미 자체가 학업에 관련된 거죠. 교과 성취 수준이라든가, 그 다음에 학업이 어떻게 이렇게 발전해 갔는가, 그 다음에 진학 후에 전공을 어떤 학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 학생 기초 학업 역량이 이렇게 기초가 되어 있는가를 보는 거죠. 그래서 세부적인 평가 내용을 보시면은 학업 활동에, 그러면 고등학교에서 학업 활동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참여했는가, 이런 거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진로 관련 동아리 활동, 이런 거는 이제 전공 적합성이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동아리 활동이나 진로 활동을 일관성 있게 진행을 했는지, 그 다음에 모집단위 관련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최선을 다한 어떤 사례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생기부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보겠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잠재 역량은 어떤 거냐. 잠재 역량은 주로 이제 발전 가능성, 이 학생이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자신의 목표를 어떤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그런 자세가 있느냐, 그 다음에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어떤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 등을 보는 거죠. 그래서 뭐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어떤 사고가, 생각이 이렇게 좀 이렇게 발전했는가,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교내 활동에 이렇게 같이 임하면서 이렇게 한 게 있는가, 그 다음에 자기 발전을 위한 도정 정신, 뭐 교내 경시대회라든가 각종 어떤 활동이라든가 이런 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는가, 그 다음에 리더십을 발휘한 사례가 있는가, 학급 간부를 뭐 했는지, 아니면 학급 간부를 하지 않더라도 학급의 일원으로서 어떤 친구들에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요소, 혹은 뭐 수업 시간에 조장으로서 어떤 이렇게 리더십을 발휘한 사례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학생부 전체에서 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인성 요소는 학생으로서의 이제 인성, 의무와 최선을 다했는가, 그 다음에 책임감을 가지고 꾸준히 임했는가, 이런 거겠죠. 그래서 뭐 출석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단체 활동 참여, 이런 거에서도 학생의 의무를 꾸준히 이렇게 수행을 했는지를 학생부 전반에서 이렇게 보고자 하는 겁니다. 서류평가 요소에 대해서 이렇게 뭐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뭐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바로 이런 거죠. 진로 목표를 가지고 공부, 그러니까 학업하고, 그 다음에 학교 생활하고, 이 두 개의 어떤 영역을 잘 이렇게 소화해내면서 착한 인성을 가진 학생, 이런 학생을 뽑겠다 하는 게 종합전형인 것 같습니다. 각 대학별로 종합전형에 관한 어떤 그 평가 요소들은 거의 비슷합니다. 뭐 경희대라든가 이런 건국대라든가 이런 대학들은 또 비슷하죠. 뭐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네 가지 요소로 이렇게 학생부 종합전형 서류평가 요소에 넣고 있고요. 결국은 이 종합전형이라는 것 자체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학생의 어떤 잠재력, 그 다음에 관련 학과에 대한 어떤 관심,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이어갔느냐, 이런 것들을 보고자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상담을 하면서 사례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학생들 뭐 온라인 상담이나 아니면 대면 상담을 하다가 많이 하는 질문 중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선생님, 저는 1학년 때 기계공학과의 진로 목표를 가지고 있어서 드론이나 로봇 뭐 등등의 어떤 그런 동아리나 이런 활동을 많이 했었고요. 2학년 때는 진로가 건축공학과로 바뀌어가지고요. 건축에 관련된 활동을 했는데 혹시 서류평가에서 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감점 요소가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제가 당당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혀 감점 요소는 없습니다. 1학년 때 기계공학과에 꽂혀서 드론이나 그 다음에 기계에 관련된 그런 활동, 동아리 활동, 독서 활동, 이런 것들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2학년 때 한 건축 관련 활동도 그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걱정해야 될 것은 뭐냐면 진로에 대한 목표가 없이 학교 생활을 하는 친구들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떤 관심사 이런 것들은 반드시 표를 내야 되고 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업뿐만 아니고 자기가 차후에 나중에 대학 가서 어떤 전공을 하겠다, 어떤 거에 관심을 좀 이렇게 연구를 해보겠다, 이런 것들은 계속 마음속으로 생각하셔야 되고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셔야 되고 그것이 나중에 서류에 다 나타나고 면접에서도 그것이 확실히 보여집니다.
저도 이렇게 서류를 이렇게 평가를 하다 보면 학생부를 이렇게 쭉 읽어 가다 보면 학생이 목표를 가지고 한 활동은 반드시 표가 난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 목표를 가지고 활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사례를 하나 소개하면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 자료는 학생부 종합전형 주요 제공사항에 있습니다. 어디가에 아시죠? 어디가에 가면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대학에서 제공한 뭐 입학 결과라든가 그 다음에 종합전형에서 어떤 서류평가, 아까 보셨던 자료 등도 다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다가 조금 지친다 하면 어디 가서 놀러 다니시지 마시고 어디가 사이트에 가셔가지고 정보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기계공학부 합격한 학생 사례인데요. 보시면은 교과 영역에 보니까 합격자 평균에 해당되어 있고요. 성적이 수학과 과학 과목에서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서 성적이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예, 이런 것도 상당히 좋은 어떤 평가 요소에 들어갑니다. 예, 1학년 때보다 2학년 때, 2학년 때보다 3학년 때가 성적이 쭉 상승하고 있다. 이런 것은 상당히 좋은 어떤 점수를 받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담임선생님이 써주신 그 내용에 보니까 수학 과목에서 학습 방법의 변화를 통해서 어떤 바람직한 결과, 좋은 결과를 얻어내더라. 이런 거 등등은 학생의 어떤 학업 역량에 관련된 그런 요소가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교과 영역의 세특에 보니까 신소재나 로봇에 관한 합격자의 관심이 교과 내용과 관련지어서 언급이 되고 있고 학업 적성 및 잠재 역량에서 높은 평가를 주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의적 체험 활동 에서 진로와 관련된 어떤 진로 캠프, 융합과학과 관련된 동아리 활동 이런 점 등을 볼 때 기계공학자가 되겠다는 자신의 어떤 진로 희망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참 좋아 보이더라. 예, 이런 것들은 이제 전공 적합성에 해당되는 어떤 평가 결과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출결 사항을 보니까 질병으로 인한 지각, 결석 각 1회 외에는 비교적 성실하게 학교를 다녔다라는 내용 이런 것들 그 다음에 2년간 선도부 활동을 꾸준하게 이렇게 해서 담임선생님이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학생의 어떤 인성적인 부분, 잠재 역량적인 부분들을 잘 평가하고 있는 그런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종합 전형에서 그러면 아까는 서류를 이제 했으니까 면접은 어떻게 학생들을 평가를 할까요? 면접은 울산대학교 면접은 뭐 일반적인 학생부 기반 서류 기반 면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분 내외의 자신의 어떤 지원 동기라든가 그 다음에 관련 모집 단위와 일치하는 혹은 연관된 그런 어떤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어떤 진로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 것이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감명 깊게 읽은 책의 내용을 물어본다거나 하는 일반적인 서류 확인 면접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외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데요. 의외과는 조금 더 면접이 까다롭습니다. 60분 내외고요. 5 혹은 6개의 어떤 면접실이 있으며 각 면접실마다 상황이 제시가 되고 그 상황에 대한 어떤 판단을 내리는 상황 제시문 면접, 그 다음에 서류를 확인하는 그런 서류 확인 면접이 같이 편성이 되어 있는 까다로운 면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영어 제시문이 활용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접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사례를 또 하나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3년 전에 그 미세먼지에 관련한 이슈들이 많았습니다. 미세먼지에 관련해서 언론의 보도가 계속되고 있고, 작년에는 코로나였죠. 뭐 올해도 코로나 역시 뭐 영향이 있겠지만, 하여튼 3년 전에 그 미세먼지에 관련된 어떤 관심이 아주 뜨거울 때, 저희 반 학생들이 식물에 관련된 어떤 전공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제가 동아리를 식물생태연구조사반이란 동아리를 개설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학급 특색 사업으로 자율활동 시간에 반려식물 기르기라는 활동도 병행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아리 활동 시간에 식물의 그 미세먼지 측정, 미세먼지 정화 실험에 대한 정화 능력에 대한 어떤 실험을 실시를 했고 측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측정을 맡은 학생이 이제 일주일 동안 아침, 점심, 저녁 운동장, 그다음에 교실, 그다음에 학교 뒤편에 나무들이 아주 울창한 숲이 있는데 거기서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3번씩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을 했습니다. 아주 유의미한, 아주 의미 있는 결과를 얻었고요. 그래서 면접을 갔다 온 학생이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 면접 가니까요, 10분 내내 동아리 활동했던 거, 미세먼지 측정했던 거, 그것만 질문했어요.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느낌 좋다. 기다려라. 예, 당당히 그 학생, 그 대학에 당당히 합격을 하였습니다. 네. 예, 논술 전형 조금 길었네요, 이야기가. 논술 전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의예과 12명에만 해당되는 전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논술이 60% 반영이 되고요. 학생부가 40%. 그 다음에 수능 최저 기준이 조금 더 높습니다. 4개 합 5등급 이내입니다. 그러면 111, 2 이렇게 받아야 되겠네요. 그죠? 상당히 높은 최저 등급이네요. 자, 그 다음에 교과 반영은 비슷합니다. 공통 및 일반 교과가 80%, 진로 선택이 10%, 출결이 10%가 반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반영 과목 수는요, 전 과목을 반영합니다. 의예과는 거의 뭐 간호학과도 전 과목 반영하는데 의예과도 전 과목 반영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은 2과목이 반영이 된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과 종합 전형 다 했고요. 실기 실적 전형. 실기 실적 전형은 어떤 학생들을 뽑을까요? 실기 실적 전형은 2개로 나누면 예체능 전형하고 그 다음에 특기자, 경기 실적 우수자 전형으로 이렇게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체능 전형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과학부하고요. 그 다음에 건축학부의 실내 디자인 학부가 해당이 되고요. 음악학부 이렇게 있는데 이 학과들은, 이 모집 단위들은 실기 반영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음악학부 같은 경우는 80%가 실기가 반영이 되니까 실기를 아주 연습을 열심히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실기 실적 전형은 경기 실적이 70%, 60% 이상 이렇게 반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면접이 추가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실기 실적형의 학생부 반영은 어떻게 할까요? 네, 실기 실적형의 학생부 반영은 교과와 동일하게 반영을 한다 보시면 되고요. 단지 특이한 점은 교과목을 공통 및 일반 선택 교과목을 6과목 반영한다는 거. 상대적으로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는,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10과목 반영한다고 했죠. 실기 실적형은 6과목 반영하는 거니까 조금 상대적으로 부담은
적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시 전형 다 끝냈고요. 정시는 어떤 전형이 있을까요? 네, 정시에는 수능 전형, 그 다음에 실기 전형, 그 다음에 교과 전형이 저렇게 있습니다. 가나다군에 골고루 선발을 하고 있고요. 인원수로 보시면 나군이 가장 많습니다. 나군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나군에 한 270명 정도, 그 다음에 가군에 73명 정도 이렇게 선발을 하고요. 세부 군별로 이렇게 조금 보시면은 가군에 의예과가 가군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인문 계열하고 그 다음에 자연 계열의 수학, 화학과 등이 가군에 선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실기 전형으로 미술학부가 가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군에는 여기 보시면 인문계열, 경영대 쪽하고요. 그 다음에 자연계열, 다수의 자연계열의 학과들이 나군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포츠과학부가요, 나군에 선발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과 전형으로는 경영학부 야간, 경영학 야간이 있고, 그 다음에 실기 전형으로 디자인 계열 학과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군에는 가장 적은 인원을 뽑고 있는데 화학공학부가 다군에 이렇게 있고요. 음악학부가 다군에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수능 점수는 어떻게 활용을 하고 비율은 어떻게 적용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 모집 단위는 100분의 1을 반영을 합니다. 전체 모집 단위는 100분의 1을 반영을 하고요. 의외과 같은 경우에는 표준 점수, 국어, 수학 표준 점수를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탐구 영역 같은 경우에는 자체 변환 표준 점수를 반영을 합니다. 변환 점수를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변환 점수는 각 그 탐구 영역의 과목별로 상이한 어떤 그 점수 차이를 줄여주기 위한 점수 차이를 이렇게 줄여주기 위한 그런 보정 점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각 모집 단위별로 비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문대, 사과대, 경영대는 인문대, 사과대, 경영대, 생활과학대는 국어가 30%, 수학이 20%, 영어가 19%, 그 다음에 탐구 한 과목이 30%, 한국사가 1% 반영이 되고 가산점은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 자연과학대, 공과대, 의예과, 간호학과는 반영 비율이 국어가 20, 아까 인문대, 사과대하고 좀 다르죠. 국어가 20%, 수학이 30%, 영어가 19%, 탐구가 한 과목 30%, 그 다음에 한국사가 1%가 반영이 되고 의예과는 두 과목이 탐구 두 과목이 반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자연과학대 공대, 그 다음에 간호학과의 경우에 미적분 또는 기하를 선택했을 때 20%의 가산점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시의 학생부 반영은 교과 전형과 동일합니다. 수시의 교과 전형과 동일하게 반영하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형 안내는 이렇게 다 했고요. 각 전형별로 결과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2 어디가 대학 발표 자료에 올라와 있는 그런 내용이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몇 개 학과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영문학과하고 스페인 중남미 학과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영어 영문학과 2.3대 1이죠. 32명 모집에 2.3대 1이고, 자, 등록자 교과 등급 80% 컷이 3.63이고, 최저 등급, 그러니까 문 닫고 들어간 학생, 마지막으로 문을 닫고 들어간 학생의 등급이 6.81로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편차가 크죠. 그래서 낮은 지원율에 낮은 마지막 최저 합격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을 할 때
이 최저 합격선을 보고 지원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원율에 따라서 다르고요. 지원한 학생들의 그 풀에 따라서 또 달라지기 때문에 지원을 고려할 때는 평균 등급하고 80% 컷 정도까지만 확인을 하시고 이렇게 지원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스페인 중남미 학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집인은 20명에 2.9대 1, 비교적 낮은 경쟁률이죠. 그래서 평균도 3.77로 상대적으로 다른 학과에 비해서 낮은 편이고요. 80% 컷과 그 다음에 마지막 문 닫고 들어간 학생의 최저 등급 차이가 상당히 편차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교과 전형 결과 2, 이제 자연계열 한번 보겠습니다. 화학과하고 수학과 역시 조금 그 평균 등급이 낮은 최저 등급이 아주 낮은 상대적으로 낮은 학과 2개 학과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화학과 같은 경우에도 29명 모집에 경쟁률 2.5대 1 낮죠. 그래서 평균 등급은 2.93으로 낮지 않은 편인데 80% 컷과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최저 등급 이것의 차이가 많이 좀 벌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수학과도 낮은 경쟁률 2.6대 1, 그 다음에 80% 컷이 4.36, 그 다음에 그러니까 가장 낮은 등급으로 합격한 학생이 중원합한 학생이 6.18로 격차가 좀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종합전형의 결과는 어떨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몇 개 학과만 살펴보겠습니다. 경영학부하고 그 다음에 국어국문학부만 보겠습니다. 경영학부 모집인은 23명에 경쟁률 3.4대 1, 평균 등급 4.2이고요. 그 다음에 문 닫고 들어간 학생이 6.35. 요거는 작년까지 서류 전형, 그러니까 서류형입니다. 종합 전형에 서류형하고 면접형이 있었는데 각각 다른 전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면접형 같은 경우는 좀 양상이 면접형 같은 경우에도 뭐 비슷하네, 그죠? 그래서 평균 등급하고 최저 등급의 차이가 상당히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국어국문학과도 낮은 경쟁률, 그 다음에 낮은 최저 합격선, 그 다음에 면접 전형에서도 낮은 경쟁률, 낮은 최저 합격선을 보이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종합전형 결과 이제 자연계열 한번 볼까요?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 역시 몇 개 학과만 보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낮은 경쟁률을 보인 그런 학과들 한번 보겠습니다. 조선해양공학부 경쟁률 서류형은 4.6대 1이고요. 종합형 면접형은 5.7대 1이고 면접형 같은 경우에 가장 그 최저 낮은 합격선이 6.11이었다. 근데 이 종합형은 아까 교과형하고 조금 다릅니다. 종합형 같은 경우에는 등급하고 그 다음에 아까 교과형 같은 경우에는 내신 성적으로 최저 기준을 통과한 학생들을 내신 성적 순으로 이렇게 쭉쭉쭉쭉 이렇게 해서 인원수대로 합격자를 선발한다면 종합전형은 서류의 내신 성적하고는 다릅니다. 내신 성적은 일부가 포함되겠지만 다른 종합적인 요소로 판단하기 때문에 내신 성적이 낮은 학생이 최초합이 되고 내신 성적이 낮은 학생이 충원합 또는 탈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신 성적만으로는 판단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 그 점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정시 결과입니다. 정시도 몇 개 학과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문계열의 인기학과, 이번에는 이제 아주 합격선이 높은 학과 2개 학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회과학부의 경찰학과 아주 뜨겁죠. 경찰 공무원 지원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합격선도 1000점 만점, 울산대 기준으로 1000점 만점에 784.3이라는 평균 점수를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회계학과 같은 경우에도 1000점 만점에 793.79라는 상당히 높은 그런 평균 점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자연계열은 뭐 말할 필요 없겠죠. 의예과 가장 높고요. 간호학과, 그 다음에 화학공학부 상당히 인기가 있는 학과들입니다. 가고 싶어하는 학과들이고 높은 평균 점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취업률을 자랑하는 울산과학대학교 전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울산과학대학교는 수시 1, 2차, 그 다음에 정시로 학생들을 선발하고요. 2,491명 중에서 수시 1차에 61.6% 수시 1차에 선발을 합니다. 그 다음에 수시 2차에 206명, 1차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인원이죠. 8.3%의 인원을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시에서는 30.1% 정시에 749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울산과학대학교는 면접하고 실기를 실시하는 학과들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많지가 않습니다. 면접 같은 경우에는 추천자 전형의 글로벌 비즈니스 학과, 그 다음에 스포츠 지도학과, 그 다음에 정원의 특별 전형 전체, 그 다음에 정시의 정원 외 특별 전형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실기는 수시 2차의 스포츠 지도학과에만 실기 전형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시 1차 전형을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 보시면 추천자 전형의 글로벌 비즈니스 학과하고요. 그 다음에 정원 외 특별 전형에만 면접이 있고 나머지는 전부 학생부 100으로 대부분의 학과들, 대부분의 인원들을 학생부 100으로 선발한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시 2차와 정시 전형은 어떻게 학생들을 선발할까요? 역시 마찬가지로 수시 2차는 206명 정도, 아까 말씀드렸죠. 많지 않은 인원입니다. 206명 정도를 일반고 전형과 특성화고 전형, 그래서 학생부 100으로 선발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시에 역시 학생부 전형과 그 다음에 수능 전형이 같이 또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원 자격입니다. 지원 자격은 자신에게 맞는 지원 자격 보시고 유리하게 지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전문대학 원서는 1지망, 2지망, 3지망에 각각 다른 3개 학과까지 지원이 가능하니까 그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시 교과 반영과 정시 수능 반영 방법은 어떻게 할까요? 전문대는. 자, 반영 과목 수는 전 과목을 반영합니다. 예체능을 제외하고 전 과목을 반영. 아까 울산대학교는 10과목, 공통 및 일반 선택 과목 10과목, 진로 선택 2과목이었죠. 총 12과목 반영한다고 그랬죠. 근데 울산과학대는 전 과목을 반영합니다. 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교과 성적 80%하고 출결 20%가 반영이 됩니다. 학년별 반영 비율은 1학년이 30%, 2학년이 40%, 3학년이 30%가 반영이 되고 활용 지표는 석차 등급입니다. 그 다음에 수능에서 각 영역별로 4개 영역 고루 25% 반영이 되고요. 그 다음에 탐구 과목은 한 과목이 아니라 2과목 평균이 반영된다는 거, 이 점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수시 1차 결과입니다. 몇 개 학과만 알아보겠습니다. 자, 인기학과죠. 간호학과입니다. 그 다음에 화공학과 보시면은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높은 등록자 평균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화공학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은 경쟁률, 그 다음에 높은 평균 등급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시 1차 결과도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자, 간호 물리 치료학과 역시 높은 경쟁률, 그 다음에 높은 합격자 평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시 결과입니다.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역시 인기 학과들 경쟁률 상당히 높고요. 그 다음에 높은 합격선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원수 감소와 그 다음에 지원율 하락 등으로 해서 이 전문대학의 어떤 합격선이 상당히 낮아지고 있는데 인기 학과 위주로 해서 4년제 원서를 썼더라도 6회 제한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전문대 인기학과 위주로 지원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그 다음에 전기, 하공 마찬가지로요.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률, 높은 합격선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보건의료 특성화대학, 춘해보건대학 전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체 899명을 선발하고요. 수시 1, 2차에 91.7%나 되는 많은 인원들을 수시에 선발을 합니다. 춘해보건대를 가고자 하는 학생은 수시를 공략하는 게 또 좋을 듯 하고요. 정시에는 인원이 상대적으로 많지가 않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수시 전형에 있어서 일반 전형하고 그 다음에 일반고 졸업자, 정원 내 특별 전형에 일반고하고 특성화고 졸업자 모집 단위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간호학과 같은 경우에는 일반 전형에서는 선발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고 졸업자 전형이나 특성화고 전형에서 선발을 한다는 점, 이런 점도 참고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정시 전형입니다. 정시 전형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 전형에 수능 성적 60%, 또 학생부 40%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교과 반영 및 수능 반영 방법입니다. 전 과목을 반영하고 있고요. 역시 교과 성적 100% 출결을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능 영역별로 반영 비율은 국어 25, 수학 25, 영어 25%를 반영을 하고 탐구는 한 과목 20% 반영을 하며 그 다음에 제2외국어와 한문 5%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수시 1차 결과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간호학과 그 다음에 방사선 물리치료학과는 이렇게 일반 전형, 일반고 전형, 그 다음에 특성화고 전형, 대학 자체 기준 전형 등으로 이렇게 선발을 한다는 거, 일반 전형에는 없다는 거, 이런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정시 결과 보겠습니다. 간호학과 지휘생과 높은 지원율, 여기 보시면 35대 1 정도 상대적으로 높은 지원율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높은 등급 평균, 그 다음에 물리치료학과 역시 마찬가지네요. 72.5대 1 높은 지원율 보이고 있고 결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입시는 농사와 비슷하다 이런 말이 좀 뿌린 대로 거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부의 마음으로 이른 봄에 씨앗을 뿌리고 1년 내내 정성으로 관리를 하고 늦은 가을, 겨울에 이렇게 수확을 하는 그런 농사와 아주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농부의 마음으로 부지런히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